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되었고 이제 2살 된 딸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35살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 올해 시댁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청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혼집 구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쯤 위치에 집을 구하고 싶었으나 남편이 저를 배려해준답시고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잡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너는 말이야, 돈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피곤해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은 거니?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니?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멀어서 되겠니? 네가 차라리 일자리를 서울 쪽으로 잡으면 될 것을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에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키려고 한 줄 아니? 죄송합니다. 남편과 상의하고 구한 집이라서 나중에 아이 낳고 집을 옮기자고 하길래 일단 이렇게 생활하기로 했었어요. 아직 계획도 없으면서 언제 옮기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지금 집에서 친정집도 거리가 꽤 되는 거 아니니? 그럴 바에 차라리 시엠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그게 나을 것 같구나. 서로 힘들잖니? 우리 아들 쓰러지는 거 보고 싶은 거니? 네, 남편과 상의 후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상태로 저녁에 다시 전화하라면서 끊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고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겉옷을 건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다며 힘들지 않다고 말했던 남편은 점점 더 얼굴이 초췌해져 보였고 시어머니께서 한 말이 계속 떠올라 남편과 다시 상의를 했네요. 여보, 있잖아. 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네. 지금 여보 출퇴근이 너무 힘든 것 같다며 걱정하셔. 그래? 아무래도 장거리 출퇴근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쉽진 않네. 그래도 우리 여기 계약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좀 더 있다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움직이자. 이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아까 어머님께서 전화 오셔서는 당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다 피곤해서 사고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상황 오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로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신 일자리는 어쩌려고? 솔직히 여기 지역으로 오게 된 것도 서울에는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마땅히 없잖아. 전공을 살려서 직업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알았지? 그렇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며 웃으면서 밥 차려달라는 말과 함께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남편과 이야기한 상황을 시어머니께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저녁 준비하던 걸 멈추고 식탁에 앉고 말았네요. 어머니,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저요? 지금 집에 도착했죠. 이제 밥 먹으려고요. 그래, 이제 저녁 먹으려고? 새아가한테 어미가 한 말 들었니? 집 문제로 나랑 통화 좀 했단다. 결정은 한 거고? 아, 그게 말이죠. 아직 조금 더 있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가 가진 금액으로 솔직히 서울에 가서 작은 빌라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정 그러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방 하나 비어있는 거 알고 있잖니? 그거 깨끗이 청소하고 살림 들여놓으면 되지. 저희 아직 신혼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하신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길이 잘 뚫려 있어. 금방 도착해요.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서 남편 말을 존중해 준다면서 어머님께서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쭉 빠지게 되었는지 식탁에 뻗어버리고 말았네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즈음 결국 이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동산 다니시며 집을 알아보고 계셨고 남편 일하는 근처와 가깝고 시댁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던 도중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목소리에 걱정이 돼서 약은 잘 챙겨 드시고 있냐는 말을 먼저 꺼냈고 제가 보고 싶다며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남편과 저녁에 전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 아빠와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저와 남편을 반겨주시는 엄마를 보니 눈물부터 나왔고 저에게 손을 내밀며 가까이 오라는 말에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아빠와 남편은 엄마와 저의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를 비켜줬고 저는 많이 약해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괜찮아질 거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오랜 기간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예상보다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셨는지 통화를 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병원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사이라고 말했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전이에 정말 앞이 막막했네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고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중에 더 크게 화내실 수 있으니까 나가서 전화 받고 오라는 말에 할 수 없이 밖에서 통화를 하게 되었네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시엠이 부동산 돌아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디냐? 집 하나 본 거 있는데 언제 올 수 있겠니? 말 나온 김에 내일 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여기 인기가 많은 건물이라 집 나오면 바로바로 나간단다. 그래서 내일까지 결정을 했으면 한다는구나. 우리 아들은 일 끝나고 바로 부동산으로 오면 되고 너는 내일 반차를 쓰던 해서 올라오거라.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아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곧 떠나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병원에서 말한 거랑 좀 틀리네. 그래도 6개월 정도는 버티실 것 같았구먼.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사정을 이야기해서 잡아놓고 있을 테니 상황 정리되면 전화하거라. 무뚝뚝한 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걱정도 안 되시는지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곤 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머니께 서운했지만 지금 상황에 그런 마음 가질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엄마와 함께 있고 늦은 새벽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잘 도착했냐는 아빠의 전화를 받으면서 병원에서는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과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빠도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런지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며 힘들어 하셨네요. 그렇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다시 시어머니 전화 오셔서는 아까 그냥 끊었던 게 내심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희 엄마 안부를 물어보셨고 길진 않지만 대화하면서 좋게 통화를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에 마음은 엄마 옆에 있었지만 몸은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네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는 흐느끼고 있는 아빠의 목소리에 회사에서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화로 알렸고 남편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까지 와줬습니다. 저를 힘들게 부축해서 차에 태웠고 엄마가 있는 곳까지 향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지금 상황을 알렸고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 시간에 놀라셨는지 알겠다며 아버님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하늘로 떠나신 엄마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네요.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끝냈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일상을 보냈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음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곤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이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걱정을 했고 저를 안아주며 다 괜찮아질 거라며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고 엄마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간 되면 주말에 한번 오라는 말에 남편과 함께 다시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고 방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방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함께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아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라며 저를 식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멍하니 음식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찌개를 한 숟갈 떠서 먹었는데 엄마가 늘 해주셨던 맛이었고 뒤에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아빠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이랑 맛이 똑같아요.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든다고 했지만 사부인 요리 실력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 그래도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지금 여기 음식들 모두 어머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너와 저번에 통화했을 때 다음날 내려왔단다. 네가 많이 힘들어할 거 뻔히 아는데 뭐라도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너처럼 과정을 다 겪었잖니. 그런데 제일 기억에 남아있던 건 엄마가 해줬던 음식이었단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부인한테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구나. 고맙다며 내 손을 잡아줬단다. 나는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 집에서 연습 좀 해보고 차려봤는데 맛은 괜찮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할 걸 아시곤 무뚝뚝하신 어머님께서 노력하신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꼭 제 옆에 엄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식사를 했고, 그리곤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고 늦은 시간 아빠를 한번 안아주면서 자주 오겠다는 말과 함께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혼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곤 남편 차 타고 새벽같이 서울로 올라가셨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께서 알아보신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은 2살 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네요. 항상 무서울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 표현이 거칠 뿐이지 마음은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